실내건축 기능사 필기 2019년 기출보건문제 1번 상점 정면 파카드 구성의 요구들은 5가지 광고 요소 아이드마 법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attention, 2 interest, 3 design, 4 memory. 답은 3번 디자인이 아니고 desire. 구매 욕구, 욕망. 2번 밖으로 창과 함께 평면이 돌출된 형태로 아늑한 구석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창의 종류는 베이 윈도우. 3번 디자인 구성 요소 중 사선이 주는 느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약동감, 2. 안정감, 3. 운동감, 4. 생동감. 답은 2번 안정감. 4번 다음 중 건축계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선반, 2. 벽장, 3. 파티션, 4. 의자. 4번 의자. 5번 상점에서 쇼윈도우, 출입구 및 홀의 입구 부분을 포함한 평면적인 구성 요소와 아케이드, 광고판, 사인, 외부 장치를 포함한 입체적인 구성 요소 총체를 의미하는 것은 파사드. 6번 2인용 침대 대신에 1인용 침대를 2개 배치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6번에 트윈. 7번 다음 중 실내 공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1. 조명 스케일, 2. 가구 스케일, 3. 공간 스케일, 4. 인체 스케일. 8번 단위 세대를 대지의 경사도에 맞춰 쌓아 올린 것으로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위층 세대가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뒤로 물려 집을 지어 아래층 옥상 일부를 위층의 테라스로 쓰는 형식의 주택을 무엇이라는가? 8번에 테라스 하우스. 9번 2개 또는 그 이상의 유사한 시각 요소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의 그룹으로 보려는 경향과 관련된 형태의 지각 심리는 이것이 근접성. 10번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주요 기본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닥은 촉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한다. 2. 벽은 가구, 조명 등 실내에 놓여지는 설치물에 대한 배경적 요소이다. 3.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이기에 지각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4번 다른 요소들이 시대와 양식에 의한 변화가 현저한 데 비해 천장은 매우 고정적이다. 답은 4번. 천장은 매우 고정적이다. 부분이 틀렸다. 11번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강철 파이프를 휘어 기본 골조를 만들고 가죽을 접합하여 조합한 등받이, 팔걸이를 만든 의자는 이것은 11번에 바실리 의자. 바실리 의자는 바실리 칸단스키의 집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자전거에서 영감을 얻어 최초로 스틸 파이프를 이용한 강철 뼈대를 구성하였다. 12번 다음 중 균형의 종류와 그 실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틀렸나? 그렇지. 이건 맞았네. 1번 방사형 균형 판데온의 돔. 2번 대칭적 균형 타지마할궁. 3. 비대칭적 균형 르누 결정체. 4. 결정학적 균형 반복되는 패턴의 카펫.
음, 누누 결정체는 비대칭적 균형이 아니라 방사대칭. 13번. 결로 방지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전도, 2번 환기, 3 난방, 4번 단열. 환기, 난방, 단열은 맞고 전도가 틀리다. 1번 전도. 14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접합 철물은 목재 접합에서 전단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두 부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으로 쳐 넣는 방식과 파 넣는 방식이 있다. 14번에는 이것은 듀벨. 듀벨은 목재에서 두 부재의 접합 부위에 끼워 볼트와 같이 사용하여 전단력에 견디도록 한 보강 철물이다. 듀벨. 15번.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중축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15번에는 리모델링. 16번. 실내에서는 소리를 갑자기 중지시켜도 소리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감소되다가 안 들리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16번에는 잔향. 17번. 건축재료 물리적 성질 중 열 전도율의 단위는 17번에 1번. 열 전도율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K. 18번. 문양,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식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2. 작은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문양의 혼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형태에 패턴이 적용될 때 형태는 패턴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4. 연속성에 의한 운동감이 있고 디자인 전체 리듬과도 관계가 있다. 18번에는 3번. 형태의 패턴이 적용될 때 형태는 패턴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가 아니고 형태의 패턴이 적용될 때 패턴은 형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19번. 작업구역에는 전용의 국부 조명 방식으로 조명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하여는 간접 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 레벨로 조명하는 조명 방식은 TAL 조명 방식. TAL 조명 방식. 20번. 납피 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융점이 높다. 2. 전연성이 작다. 3. 비중이 크고 연질이다. 4. 방사선의 투과도가 높다. 20번에는 비중이 크고 연질이다. 나머지 다 틀린 건데 방사선 투과도가 낮다. 그러니까 다 틀린 건데 어떻게 되냐면 용융점이 높다가 아니고 낮다. 전연성이 작다가 아니고 크다. 방사선의 투과도가 높다가 아니고 낮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21번. 목재의 강도 중 가장 큰 것은 단, 응력 방향이 섬유 방향에 평행한 경우. 이것은 인장 강도.
22번 점토에 톱밥, 겨, 탄가루 등을 혼합 소성한 것으로 가볍고 절단, 못치기 등의 가공이 우수하나 강도가 약해 구조용으로 사용이 곤란한 벽돌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공벽돌. 23번 목재의 부패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수중에 완전 침수시킨 목재는 쉽게 부패된다. 수중에 완전 침수시킨 목재는 쉽게 부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기가 차단되어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 수중에 완전 침수시킨 목재는 공기가 차단되어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건데 2번 균류는 습도 20%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멸한다. 3. 크레오소트 오일은 유성 방부제 일종으로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사용된다. 4. 적부와 백부는 목재 강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나 청부는 목재 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4번 콘크리트용 혼화재 중 고성능 AE 감수제의 사용 목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단위 수량 대폭 감소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3.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의 촉진 4. 고강도 콘크리트의 슬럼프 로스 방지. 답은 3번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의 촉진. 에이젤은 공기 연행제로서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 촉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수밖에는 별 방법이 없고 25번 다음 중 물 시멘트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거는 1. 시멘트 분말도 2. 콘크리트 중량 3. 골재 입도 4. 콘크리트 강도 25번에는 4번 콘크리트 강도 26번 거푸집의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하며 거푸집에 순응하여 채워지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은 무엇인가? 1. 플라스티시티 2. 콘시스턴시 3. 워커빌리티 4. 펌퍼빌리티 26번에는 1. 플라스티시티다. 27번 강제의 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풀림은 강을 연화하거나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2. 뜨임질은 경도를 감소시키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며 연성과 인성을 크게 하기 위해 실시한다. 3. 불림은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여 소정 후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로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4. 담금질은 고온으로 가열하여 소정 후 시간 동안 유지한 후에 냉수, 온수 또는 기름에 담가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27번의 답은 3이다. 풀림은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여 소정 후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로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처리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림은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이다. 풀림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강을 용광로 속에서 천천히 냉각하는 것이다. 이거는 불림이라는 거. 그 불림이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이다. 28번 중밀도 섬유판 MD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도가 균일하다. 2. 습기에 약하며 비교적 무게가 많이 나간다. 3. 일반 고정못으로 시공이 용이하며 한 번 고정 철물을 사용한 것도 쉽게 재시공할 수 있다. 4번 가구 제조용 판상 재료로 사용된다.
답은 3번. 일반 고정못으로 시공이 용이하며 한 번 고정 철물을 사용한 곳도 쉽게 재시공할 수 있다. MDF는 밀도가 높지 않아 일반 고정못으로 시공이 어렵고 한 번 고정 철물을 사용한 곳에 재시공이 불가능하다. 답은 3번. 29번.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페놀 수지, 2. 아크릴 수지, 3. 실리콘 수지, 4. 멜라민 수지. 답은 아크릴 수지. 아크릴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니고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한다.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으며 유리보다 가벼워 조명의 커버로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한다.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니고. 열 경화성 수지는 페놀 수지, 실리콘 수지, 멜라민 수지. 30번. 단열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다공질 재료가 많다. 2.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 3. 단열 재료의 대부분은 흡음성도 우수하다. 4.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30번에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강도가 크다. 이것은 단열재는 다공질 재료가 많아 역학적인 강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등이 크지 않다. 31번. 다음 석재 중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리석, 2. 화강암, 3. 안산암, 4. 부석.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대리석. 화성암이라는 것은 화산 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냉각, 응고하여 형성된다. 화강암, 섬노암, 안산암, 현무암, 부석 등에 속한다. 대리석은 변성암에 속한다. 32번. 주심포식과 답포식으로 나눠지며 목구조 건축물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1. 공포, 2. 부연, 3. 너세, 4. 석가래. 32번. 30번은 이것은 공포.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둥 위에 짜임새, 공포를 만드는데 이 짜임새를 기둥 위에만 만든 건축 양식을 주심포라고 한다. 기둥 머리 윗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짜올린 공포를 답포식이라 한다. 33번. 슬럼프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콘크리트 공기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3. 콘크리트 재료 분리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4. 콘크리트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33번에 4번. 슬럼프 테스트는 콘크리트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거는 뭐냐?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 질기가 콘시스턴시를 측정하여 시공 연도를 판단하고자 실시하는 시험이다. 결과적으로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가장 알맞은 것은 반죽 질긴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것이다. 34번. 강의 열 처리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불림, 2. 풀림, 3. 아변, 4. 담금질. 34번에 3번 아변. 강의 열 처리 방법에는 불림, 풀림, 담금질 등이 있다. 아변은 금속을 원통형 롤 사이에서 소성 가공하여 강관, 봉강, 판재 등을 만드는 것이다. 35번. 목 구조에서 2층 이상의 기둥 전체를 하나의 단일재로 사용하는 기둥은
1. 통제기둥, 2. 평기둥, 3. 셋기둥, 4. 흘림기둥. 통제기둥, 1번 통제기둥. 통제기둥이란 목조 기둥에서 밑층에서 위층까지 한 개의 부재로 된 기둥이다. 그리고 평기둥이라는 것은 층돌이에 의해 층별로 별개로 된 기둥이다. 셋기둥이라는 것은 평기둥 사이에 약 50c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한 기둥이다. 36번 철골 구조에서 주각부의 구성체가 아닌 것은 1. 베이스 플레이트, 2. 리브 플레이트, 3. 거실 플레이트, 4. 윙 플레이트. 36번은 답이 3번 거실 플레이트. 주각부를 구성하는 부재는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등이 있다. 거실 플레이트는 철골 구조 절점에 모이는 부재들을 접합시키는 데 쓰이는 철판으로 철골 트러스 구조의 절점 구성에 많이 사용한다. 37번 다음 중 주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1. 고정하중, 2. 활하중, 3. 풍하중, 4. 적설하중. 37번에 3번 풍하중.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풍하중, 지진력, 토압 등이 있다. 38번 층고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바닥판이 두꺼워서 고정 하중이 커지며 뼈대의 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는 1. 튜브 구조, 2. 전단벽 구조, 3. 박판 구조, 4. 무량판 구조. 38번에는 답이 무량판 구조. 무량판 구조는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데 보가 없이 슬래브와 기둥을 보강한 구조이다. 보가 없어 층고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바닥판이 두꺼워서 고정 하중이 커진다. 외워야지. 39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팬을 길게 할 수 있어서 넓은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2. 단면 부재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진동이 없다. 3. 공기를 단축하고 시공 과정을 개요할 수 있다. 4.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므로 강도가 내구성이 크다. 39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2번.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진동이 없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PC 강제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콘크리트이다.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여두면 콘크리트 인장 내력이 증가하여 휨 저항이 증대되도록 한 것이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어 변형이 크고 진동하기 쉽다. 40번 다음 중 혼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1. 플라이 애쉬, 2. AE재, 3. 기포재, 4. 방청재. 40번에 플라이 애쉬가 혼화재에 해당한다. 혼화재는 혼화재에 비해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 5% 이상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배합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포졸란,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등이 속한다. 41번 붙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2. 다지기 및 마무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 부어 넣은 후 블리딩이 많이 발생하여야 한다. 블리딩이 많이 발생하여야 한다. 4번 시공 시 또는 그 전후에 재료 분리가 적어야 한다. 답은 3번인데 블리딩은 부적당한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골재와 시멘트 풀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블리딩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 42번 건물 구성 부분 중 구조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둥, 2. 내력벽, 3. 천장, 4. 기초. 42번에는 3번 천장.
구조부는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지붕 등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자체의 중량과 사람 및 물건의 중량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진력과 풍압력 등의 위력에 저항하고 안전한 공간 구성을 이룬다. 43번. 다음과 같은 평면 표시 기호는 무엇인가? 이건 붙박이 창에 대한 기호이다. 44번. 건축 도면 중 배치도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대진의 건물의 위치와 방위. 2. 기둥벽, 창문 등의 위치. 3. 건물의 높이. 4. 승강기 위치. 44번의 답은 1번. 대진의 건물의 위치와 방위. 배치도는 건축물과 부지, 도로의 위치 관계, 부지 내의 여러 시설 및 지형, 방위 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45번. 어떤 물건의 실제 길이가 4m이다. 축척이 200분의 1일 때 도면에 나타나는 길이로 바른 것은 2번 20mm. 4m를 밀리미터로 단위 변환을 하면 4000mm이다. 200분의 4000은 20mm이다. 46번. 건축 제도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기억.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 니은.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아랫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디귿.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리을. 치수 단위는 센티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의 기호는 쓰지 않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 틀리고 1번 기억.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를 표시한다. 이것만 맞고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아랫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중앙 윗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티귿.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하고 치수선을 평행하게 도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기호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47번. KSF 1501에 따른 도면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접은 도면의 크기는 B4의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B4가 아니고 A4의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2번. 제도지를 묶기 위한 여백은 30mm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가 아니고 25mm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3번.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것을 정위치로한다. 47번은 3번. 이것은 맞고 4번. 제도용지 크기는 KSM, ISO 216의 B열의 B0에서 B6에 따른다. 제도용지의 크기는 A열의 A0에서 A6에 따른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48번. 지시선, 인출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 도면 안에서 화살표와 점을 혼용하여도 무관하다. 2. 60도로 긋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30도, 45도로 작도 가능하다. 3. 지시되는 쪽의 화살표를 점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지시선을 그을 때 평행하게 긋는다. 48번에는 답이 1번. 한 도면 안에서 화살표와 점을 혼용하여도 무관하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지시되는 쪽의 화살표를 점으로 대신할 수는 있으나 한 도면 안에서 혼용하지는 않는다. 라고 외우면 되겠다. 49번. 목재의 이음과 맞춤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음, 맞춤의 끝부분에 작용하는 응력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2. 이음 맞춤은 그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한다. 3. 맞춤면은 정확히 가공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 4. 이음, 맞춤의 단면은 응력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49번의 답은 4번. 이음 맞춤의 단면은 응력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가 아니고 직각이 되도록 한다. 50번.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수층이 아닌 것은 1.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2. 도막 방수층, 3. 아스팔트 방수층, 4. 침투성 방수제. 50번에는 4번. 침투성 방수제. 멤브레인 방막이라고 하는데 방수는 불투명이 아니고 불투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법이다. 도막 방수, 아스팔트 방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등을 뜻한다. 51번. 처마 홈통에 모인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홈통으로서 원형 또는 각형으로 만든 수직관을 홈통 거리 철물로서 약 1.2m 간격으로 벽 또는 기둥에 고정시키는 것은 뭐냐? 1. 깔때기 홈통, 2. 선 홈통, 3. 지붕골 홈통, 4. 흘러내림 홈통인데 이것은 선 홈통이다. 52번. 다음 각 도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평면도에서는 실의 배치와 넓이, 계구부의 위치나 크기 등을 표시한다. 2. 천장 평면도는 절단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본 도면이다. 52번에 2번. 천장을 평면적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방향은 평면도와 같이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이 아니고 아래에서 올려다본 도면이다. 바뀌었다. 3번. 단면도는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한 후 그 앞면을 제거하고 건물을 수평 방향을 본 도면이다. 4. 인면도는 건물의 위형을 각 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투사한 도면이다. 53번. 다음의 목재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다. 2. 수종마다 독특한 무늬와 향기를 가진다. 3. 열 전도율이 작다. 4. 흡수 및 흡습성이 작다. 53번에는 4번. 흡수 및 흡습성이 작다가 아니고 크다. 54번. 다음의 도면에서 치수 기입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뭐가 틀릴까? 200, 200, 300, 300. 직사각형의 1번은 위의 치수가 300인데 치수선 위 중앙에 300이라고 쓰여 있고 2번은 왼쪽에 세로로 치수선이 있는데 200이라고 위에 윗부분에 쓰여 있고 3번은 아래쪽 치수선 네, 400이라고 쓰여 있고 4번은 똑같은데 치수선 밑에 200이라고 쓰여 있는데 답은 4번이네. 왜냐하면 치수선 위에 쓰여져 있어야 되니까 4번. 도면에서의 치수기 방법은 가로 방향 치수는 치수선 위에 치수를 기입하고 세로 방향 치수는 좌측에 치수를 기입한다. 그게 맞지.
55번. 건축물의 투시도법에 쓰이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화면 PP는 물체와 시점 사이의 기면과 수직한 직립평면이다. 2. 수평면 HP는 눈의 높이의 수평한 면이다. 3. 수평선 HL은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이다. 4. 시점 EP는 보는 사람의 눈 위치이다. 55번의 답은 3번. 수평선 HL은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이다. 이게 틀린 건데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은 기선 GL이다. 5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에 하중이 실리면 휨 모멘트와 전단력이 생긴다. 2. 단순보의 중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의 하단부가 인장측이 된다. 3.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기 위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4. 보 양단부의 단면을 경사지게 하여 중앙부보다 크게 하는데 이 부분을 헌치라 한다. 56번에 3번.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기 위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옳지 않다. 왜? 냐 하면 주근은 주로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기 위해가 아니고 인장력을 받기 위해 배치한다. 57번. 목재의 강도 중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목재의 강도 중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응력 방향이 섬유 방향에 평행한 경우의 인장 강도. 그냥 외워야 해.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생각을 하고 외우는 게 낫다. 객관식이 다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 58번. 다음 중 제도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2. 삼각자끼리 맞댈 경우 틈이 생기지 않고 면이 곧고 흠이 없어야 한다. 3. 선긋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하게 한다. 4. 조명은 우측 상단이 좋다. 58번에는 답은 4번. 조명은 좌측 상단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좌측 상단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가운데인 줄 알았네. 59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신축 이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 부동 침하 2. 결로 방지 3. 콘크리트의 수축 4. 온도 변화 59번에는 2번 결로 방지 신축 이음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 부동 침하, 콘크리트 수축 등에 의한 신축이 큰 이음 부분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기존 건물과 접합부, 길이가 긴 건축물, 복잡한 평면 등에 미리 계획된 줄눈이다. 60번.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강제 거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표면이 매끄럽다. 2.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3. 변형이 적다. 4. 녹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60번에는 2번.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강제 거푸집은 재사용이 가능하다.